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탈락, 완전 탈락. 경우의 수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가나, 우즈베키스탄, 콩고 어느 하나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남의 나라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그냥 참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욕하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이런 팀을 가지고 이따위 성적을 냅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딴 나라에 맡겨서 이집트 해줘, 스페인 해줘, 가나 해줘 이러다가 결국 탈락한 겁니다. 심지어 골득실도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탈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8개국 체제입니다. 32개국이 32강에 올라갑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66.7%입니다. 3팀 중 2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못 들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전 32개국 체제로 치면 이번에 우리가 탈락한 건 월드컵 본선에도 못 가고 지역 예선 탈락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가지고 이 세 선수가 누구냐?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공격 자원. 이 선수들을 가지고 66.7%가 올라가는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명보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뭘 못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수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몸에 힘이 들어갔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요.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너네들이 잘못했다고 하니 책임지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지금 감독의 발언 취지 아닙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붙으면 그 책임지겠다는 말이 진짜 책임지겠다는 말이 됩니까? 홍명보 감독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내려와서 책임져야 합니다. 설마 이런 말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번 월드컵을 교훈 삼아 경험을 발판으로 아시안컵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벤투 감독 이후 클린스만 선임할 때부터 안 된다고. 무슨 전술적 개가 같냐고. 맥락 없이 감독을 선임한다고. 3년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다 맞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처참한 경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앉혔습니다. 클린스만 때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었습니다. 아니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입니다. 같은 방식의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입니다. 그 조직의 본질입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일본은 방향을 정해놓고 선수를 육성하고 감독을 영입합니다. 모리아스 감독 체제를 8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안에서 선수들이 성장합니다. 시스템이 선수를 키우고 선수들이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독 하나 잘 뽑으면 살아나고 못 뽑으면 망하는 쳇바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주도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벤투 감독과 정반대의 축구를 했습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이 물러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리들, 그 체계, 그 라인들, 카르텔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 명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자기 편 하나 앉히면 뭐가 달라집니까? 색깔 바꾸기일 뿐입니다. 꼬봉 하나 대신 앉히는 거라고요. 구조를 다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이번 탈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월드컵 준비 과정이 얼마나 기괴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연봉이 2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당시 기술위원장이 이분을 선임할 때 뭐라고 했냐? 라불피아나, 비대칭 쓰리백,
빌드업 1위, 라인 브레이킹 대가. 이 화려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임 과정에서 국내 감독도 외국인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역대급 대우를 보장해줬습니다. 과연 그 대우에 맞는 결과가 나왔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조 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1포트에서 멕시코, 3포트에서 남아공, 4포트에서 체코.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좋은 조였습니다. 하늘이 홍명보 감독에게 올라가라고 모든 운을 다 줬습니다. 최고의 선수 스쿼드, 최고의 조 편성, 역대급 지원. 그런데도 실패를 시킨 겁니다. 감독으로서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파 공식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라인 브레이킹 대가라고 홍명보 감독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떻냐? 벤투 감독 시절 브라질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라인 브레이킹이 149회가 나왔습니다. 149회. 이게 어떤 수치냐? 상대 수비 라인을 149번 찔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약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고도 라인 브레이킹 횟수가 줄었습니다. 라인 브레이킹 대가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파이널 서드 수치도 보겠습니다. 파이널 서드가 뭐냐?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상대 진영 끝 3분의 1, 즉 상대 골문에 가장 가까운 공격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우리가 볼을 갖고 플레이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다. 벤투 감독 때는 20에서 30%대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어떻냐? 체코전 14%, 멕시코전 9%, 남아공전 18%, 9%. 경기 시간의 9%만 상대 공격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1%는 어디서 볼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 진영 혹은 중원에서 돌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볼만 뒤에서 돌리고 공격 지역으로 전혀 진입하지 못한 축구. 이게 쫄보 축구입니다. 남아공전 데이터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점유율을 60%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뛴거리는 남아공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 남아공 선수들이 압박하느라 많이 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에 투자하지 않고 수비수들을 뒤에만 묶어두니까 남아공 입장에서는 그냥 서서 기다리면 됐던 겁니다. 효율성 제로의 축구. 60% 점유율로 상대를 한 번도 흔들지 못한 팀.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경기 내내 가장 많이 본 장면이 뭐냐? 이강인 선수가 답답해서 3백 라인 근처까지 내려와서 볼을 잡는 모습입니다. 중원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공격의 핵심인 이강인이 본인의 역할을 버리고 볼을 가지러 수비라인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줄 곳이 없어서 선수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내려오는 이강인을 압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은 전술이 없어서 수비를 분산시키지 못한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상대 감독이 우리 팀이 전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내려와도 압박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위협이 안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남아공전과 멕시코전 전술 기조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실점 관리만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산이 어떻게 됐냐? 3위로 해도 골득실 -1 정도면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쫄아서 경기 운영을 한 겁니다. 다른 팀들은 안정적인 순위를 위해 계속 공격하고 골을 넣었습니다. 세네갈이 5대0으로 이기면서도 끝까지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성을 아예 죽이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골득실이 마이너스가 됐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밀렸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이번 탈락이 결과론적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애초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부터 다들 비판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어떡할래? 결과 보고 말해라고 했던 축구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시스템과 체계 없이 감독을 선임해놓고 결과만 보자고 했던 그 논리. 그 논리로 3년을 버텼고 결국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포츠조선 기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손흥민 병역 뒷담화가 도화선이 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선수단 내부 균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뻔히 보입니다. 전술 실패라는 핵심 논점을 흐리고 화살을 선수단 내부로 돌리려는 겁니다. 선수들끼리 싸웠으니까 졌다는 논리로 만들려는 거죠. 홍명보 감독과 친하다고 자랑하는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축구협회 옹호 기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술 실패 논점을 흐리고 선수단 내부 분열로 물타기를 하는 것. 이런 기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개인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감독을 선임한 시스템, 비판을 무시한 협회, 카르텔을 유지해온 구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문제입니다. 정몽규 회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장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회장이 기존 카르텔 안에서 나온다면 이름표만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협회의 구조 전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감독 선임 절차가 투명해야 합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외국인 감독이든 국내 감독이든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코치진에게 재성이 형 넣어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선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3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술적 약속이 없어서입니다. 선수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선수들은 피해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해야겠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습니다. 1992년생. 다음 월드컵에서는 36살입니다.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2차전 선발 제외를 당했고 32강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가 느낄 감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선수한테 이런 마지막 월드컵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독이 진정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감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습니다. 이란의 감독, 비자 문제, 이동거리, 정세 불안. 최악의 조건에서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골대를 맞추며 뛰었습니다. 가나의 케이로스 감독, 3달 만에 팀을 조직해서 잉글랜드를 0대 0으로 막았습니다. 에콰도르, 독일을 잡았습니다. 이 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까? 더 좋은 선수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절실하게 뛰었습니다. 더 명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대급 지원과 역대급 선수 스쿼드를 가지고 이 결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 홍명보 감독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팬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년 전에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한 게 협회였습니다. 이번 탈락으로 그 목소리가 맞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의 월드컵으로 기억될 겁니다. 역대급 선수 스쿼드, 역대급 꿀조, 역대급 지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66.7%가 올라가는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탈락입니다. 올라갈 자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감독의 전술 실패와 협회의 시스템 부재로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이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4년 뒤 새로운 월드컵이 시작될 때 이 탈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